The dangers of a full-scale conflict are rising by the hour.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K9 자주포의 압도적 우수성이 입증되며 전 세계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하던 미국 군사 무기 전문가가 한국에 도착해 한 한국인을 발견하며 그 놀라움이 더욱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K9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인물이며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그러는 건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을 통한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밀러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R&D 연구소에서 무기 시스템 분석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색빛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저의 일상이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세계 각국의 무기 체계를 분석해왔지만 대부분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적인 연구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주포 체계 비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자주포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포를 말하는데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각 나라의 자주포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빨리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지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존, 이거 봤어? 한국에서 개발한 K9 자주포 성능 자료야. 동료 마이클이 제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게임 체인저야. 완전히 판도를 바꿀 물건이라고. 무심코 집어든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55mm 포신, 41km 사거리, 분당 6에서 8발 연사력. 숫자들을 확인할수록 저희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론상으로는 현존하는 서방 자주포 중 최고 성능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반신반의하며 추가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구글에 K9 자주포, 한화디펜스, 국방과학연구소를 검색하는데 모니터 화면에 계속해서 한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김동수 박사, K9 자주포 개발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김동수 박사에 대해 더 알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1991년부터 K9 개발을 이끈 그는 자동화 사격 통제 시스템, 사거리 증대 연구, 여러 발을 동시에 목표물에 떨어뜨리는 MRSI 기능 등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을 설계했다고 해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2009년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항상 휴일만 반납해도 연구 여건이 나아진다고 하셨죠. 그의 동료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어요. 화면을 보는 저희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휴일까지 반납하며 연구에 모든 것을 바친 그의 헌신에 감동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자료를 분석한 후 결심했습니다. 이 무기 체계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보고서로는 K9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크, 한국행 비행기 표를 알아봐 줄래?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보스는 처음에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예비 분석 자료를 본 후에는 바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좋아, 존. 하지만 3주 안에 돌아와야 해. 다음 달 국방부 보고 때 내가 필요하거든. 이렇게 저희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마음이 설레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책상에서만 연구하던 저에게는 현장 방문이 신선한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한국 방산업체와 연락하고 필요한 보안 허가를 받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마침내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한국어 기초 회화부터 K9 자주포의 기술 사양까지 다양한 자료를 공부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김동수 박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가 만든 K9은 정말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뛰어날까?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 깔끔한 교통체계,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기계처럼요. 이런 첫인상은 제가 곧 방문할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첫날은 평택에 있는 한화디펜스 공장 방문이었어요. K9 자주포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현장을 볼 생각에 설레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무기 성능 확인을 넘어 무언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천재 과학자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어 김동수 박사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진지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강한 책임감과 열정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동수 박사님. 창밖에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저는 내일의 모험을 기대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론과 데이터의 세계에서 살아온 저에게 이번 여행은 실제 현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는 첫걸음이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택에 있는 한화디펜스 공장을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K9 자주포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현장을 직접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밀러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훈입니다. 오늘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희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네, 첫 방문입니다. K9 자주포에 관심이 생겨서 직접 보고 싶었어요. 김태훈 씨는 운전하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달려 마침내 평택에 도착했어요. 멀리서 보니 한화디펜스 공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높은 담장과 보안 게이트, 그리고 그 뒤로 거대한 건물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보안 검색을 마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조립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수백 미터 길이의 생산 라인 위에는 여러 단계의 K9 자주포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아직 골격만 있었고 어떤 것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어요. 밀러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 공장의 생산 엔지니어 박진호입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악수는 힘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가능한 모든 것을 보고 싶습니다. 특히 포탑 작동 방식과 사격 통제 시스템에 관심이 있어요. 박진호 씨는 저를 생산 라인 곳곳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멈춘 곳은 포신 제작 구역이었어요. 긴 포신이 정밀한 기계에 의해 깎이고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포신은 155mm 구경의 길이가 52배인 포신입니다. 사거리가 41km에 달하죠. 박 씨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포신 옆에 서서 그 크기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제 키보다 훨씬 길었어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포탑 조립 구역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포탑 안에 들어갈 복잡한 전자 장비들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K9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화력 통제 시스템이죠. 박 씨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K9은 30초 안에 사격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격하고 바로 이동하는 능력이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보고서에서 읽었던 shoot and scoot 능력이구나 싶었습니다. 박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K9이 다른 자주포와 비교해 정말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저희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단순히 수치상의 성능만이 아닙니다. K9은 우리의 정성이 담긴 무기입니다. 정성이요? 네, 김동수 박사님과 연구진들이 쏟아부은 열정과 헌신의 결과물이죠.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패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 씨는 저를 공장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여러 엔지니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실제 K9 자주포에 올라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크고 묵직한 장비였지만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조종석에 앉아보니 여러 컴퓨터 화면과 조작 장치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포탑을 움직여 보시겠어요? 박 씨의 안내에 따라 조이스틱을 움직였더니 거대한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무거운 장비인데도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 장전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분당 6에서 8발을 발사할 수 있죠.
저는 실제로 그 속도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고 있었어요. 1분에 8발이면 거의 7초마다 한 발씩 발사하는 속도였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실 예정인가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K9 개발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럼 김동수 박사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분은 저희에게 전설 같은 분이십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생각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모든 국방기술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보안 검색을 거쳐 연구동으로 들어갔어요. 밀러 박사님, 저는 이수연입니다. 김동수 박사님의 제자였죠. 저를 맞이한 여성 연구원은 단정한 차림새에 또렷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분은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전을 가진 리더였죠. 그녀는 저를 김동수 박사의 서재를 재현해 놓은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초기 설계 도면, 연구 노트, 여러 국가와의 협상 자료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이건 박사님이 직접 쓰신 MRSI 알고리즘 초안이에요. 당시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이죠. MRSI란 여러 발의 포탄이 서로 다른 각도로 발사되어 동시에 목표물에 떨어지게 하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저는 노란 메모지에 빼곡히 적힌 수식과 도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개인적으로요. 이수연 박사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항상 불가능이란 말을 거부하는 분이었어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연구실을 떠나지 않으셨죠. 그녀는 책장에서 한 앨범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김동수 박사와 연구팀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첫 시제품 발사 시험 때 찍은 사진이에요. 보세요. 모두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에 서 있는 김동수 박사의 눈빛에서는 강한 자신감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박사는 계속해서 K9 개발 과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초기의 어려움, 기술적 도전, 예산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간 과정들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사님의 리더십이었어요. 항상 먼저 실패를 책임지시고 성공의 공은 팀원들에게 돌리셨죠. 저는 이수연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동수 박사라는 인물이 점점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였던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수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국 군사 무기 전문가 모임이 있어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요. 관심 있으시면 함께 가시겠어요? 많은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물론이죠. 좋은 기회네요. 저녁에 만난 전문가들 중에는 K9을 실제로 운용했던 김영우 중령도 있었어요. 그는 실전에서의 K9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 K9의 진짜 가치는 실전에서 드러납니다. 시리아에서 작전할 때였죠. 단 3분 만에 사격 준비를 마치고 6발을 발사한 후 위치를 바꿨어요.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를 포착하기도 전에요. 그의 말에는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메우는 소중한 통찰이었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다른 전문가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K9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들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자부심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만난 사람들과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 국가의 기술력과 의지가 응축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김동수 박사가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깊이 김동수 박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저는 김동수 박사의 고향인 대전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저의 기분과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생각하기 좋은 날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이수연 박사를 만났습니다. 어제 대화 중에 제가 김동수 박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더니 그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대전까지 동행해 주겠다고 했어요. 김 박사님은 대전 출신이셨어요. 특히 한국과학기술원, 우리는 카이스트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공부하셨죠. 저희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대전으로 갈 예정이었어요. 열차 안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빗속에 젖은 논과 산들이 안개에 쌓여 신비롭게 보이고 있었어요. 밀러 박사님, 한국은 어떠세요? 기대했던 것과 같나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 이상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열정이 놀라워요. 이수연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죠. 자원은 부족하지만 사람들의 의지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아요. 1시간 30분 정도 지나자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쓰고 택시를 타고 카이스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대전의 거리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서울보다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도시 같았습니다. 카이스트 캠퍼스에 도착하자 넓은 잔디밭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학생들이 우산을 쓰고 캠퍼스를 오가고 있었어요. 여기가 김 박사님이 학부생 때부터 박사 과정까지 보낸 곳입니다. 이수연 박사는 저를 도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많은 학생들이 책을 읽거나 컴퓨터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네요. 오늘 김동수 박사님의 지도교수셨던 이준영 명예교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는 도서관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흰 머리에 안경을 쓴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온갖 전문 서적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 이수연 박사. 오랜만이군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서 오신 밀러 박사님인가요? 이준혁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지혜와 인자함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김동수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 아이는 특별했어요. 항상 왜? 라고 물었죠. 답을 찾을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이건 김동수가 학부생 때 작성한 연구 노트입니다. 벌써 그때부터 포신 안정화 메커니즘에 관심이 있었죠. 노트를 펼쳐보니 정교한 도면과 계산식이 가득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그린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이었어요. 당시에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첨단 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김동수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준혁 교수는 김동수 박사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부 시절부터 남달랐던 열정, 끊임없이 질문하던 습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도전하는 용기 등이었어요.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남의 기술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요.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이준혁 교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김동수 박사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왔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카이스트를 나온 후 이수연 박사는 저를 근처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점심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창립 멤버 중 한 분을 만나러 갈 거예요. 박정호 전 본부장님이십니다. 김 박사님과 K9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하신 분이죠. 점심을 마친 후 저희는 대전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리고 있었어요.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작은 소리로 잠시만요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8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나왔어요. 나이에 비해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수연 박사와 밀러 박사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전 본부장의 집은 소박했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모습부터 연구소에서 찍은 단체 사진까지 다양했습니다. 이게 1991년 K9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연구원들이 둘러서 있었고 그 중앙에 김동수 박사와 박정호 본부장이 서 있었어요. 모두 희망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 우리는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외국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했죠. 그때 김동수가 K9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죠. 그냥 미국이나 독일에서 사오자고요. 박정호 본부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죠. 우리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남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말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문서 파일을 꺼냈어요. K9 프로젝트의 초기 제안서였습니다. 이건 김동수가 직접 작성한 첫 번째 제안서예요.
보세요. 얼마나 자세한지. 제안서는 수십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기술적 분석부터 예산 계획, 인력 배치, 일정 관리까지 모든 것이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그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심지어 실패할 경우의 대책까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죠. 박정호 본부장은 김동수 박사와 함께 했던 초기 K9 개발 과정의 어려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기술적 난관, 예산 부족,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김 박사의 리더십으로 하나씩 극복해 나갔다고 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박정호 본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1995년 첫 시제품 테스트 때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K9이 첫 사격을 했죠. 그런데 포신 안정화 장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목표물에서 크게 빗나갔죠. 그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실망했어요. 하지만 김동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즉시 엔지니어들을 모아 문제점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밤새 해결책을 찾았죠. 다음 날 테스트에서는 완벽하게 명중했습니다. 박정호 본부장의 눈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게 바로 김동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사람이었죠. 저녁이 되어 저희는 박정호 본부장의 집을 나왔습니다. 이수연 박사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면서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차가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는 불빛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 속을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김동수 박사의 이야기를 모으고 있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호텔방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적 데이터, 인터뷰 녹취록, 연구 노트,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비전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러 박사님, 저 박진호입니다. 문을 열자 공장에서 만났던 엔지니어 박진호 씨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작업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미 저녁 10시가 넘고 있었어요. 네, 김동수 박사님의 아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1시간 후 저희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밀러 박사님, 저는 김태우입니다. 아버지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김태우 씨는 저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에는 김동수 박사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말년까지 그의 인생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사실 그전에도 집에 거의 계시지 않았죠. 김태우 씨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일에 몰두하셨는지는 나중에야 이해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었으니까요. 그는 책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이건 아버지가 터키와의 K9 수출 협상 때 찍은 사진이에요. 독일이 엔진 수출을 막았을 때 아버지는 밤을 새워가며 대체 엔진을 물색하셨죠. 결국 문제를 해결했고 그것이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수출 계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태우 씨는 차를 내오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일기장입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쓰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니 꾹꾹 눌러 쓴 글씨체가 보였어요. 2009년 1월 15일. 오늘도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K9A1 모델 개발은 멈출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 저는 그 글을 읽으며 김동수 박사가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구를 계속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미래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K9 자주포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적 성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와 열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의 중심부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김태우 씨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연구실에서의 열정, 가족을 향한 미안함, 그리고 국가를 위한 헌신까지. 그것은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한 인간으로서의 김동수 박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제가 옆에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연구 이야기를 하셨죠. 마지막 말씀이 계속해야 한다였어요. 김태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밀러 박사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 박사님의 업적과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일 ADD 본부를 다시 방문하세요. 아버지의 핵심 연구팀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K9의 진짜 이야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김동수 박사의 삶과 열정, 그가 남긴 유산,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더 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ADD 본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K9 자주포 프로젝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에 이르렀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우 씨가 말한 대로 김동수 박사의 핵심 연구팀을 만나고 싶었어요. 연구동에 도착하자 이수연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진지해 보이고 있었어요. 밀러 박사님, 오늘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K9 개발에 참여했던 핵심 인물들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연구원들이었어요.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미국 R&D 연구소에서 오신 존 밀러 박사님입니다. K9과 김동수 박사님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세요. 이수연 박사가 저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모두 K9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은 K9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로 발언한 것은 전기 시스템 담당이었던 강민수 박사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1997년, 저희는 첫 번째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기 시스템이 고출력 사격 중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회로가 과열되어 시스템이 다운되는 문제였죠. 강 박사의 목소리에서 당시의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해외 컨설턴트들은 근본적인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건 1년 이상의 지연을 의미했죠. 강 박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김동수 박사님이 일주일 동안 연구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도 밖에서 배달시켜 먹고 샤워도 연구동 샤워실에서. 그러더니 새로운 회로 설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방식이었죠. 강 박사는 백보드에 간단한 회로도를 그리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기술적인 내용이라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간단한 해결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해결책 덕분에 저희는 일정을 맞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회로 구조는 K9의 핵심 기술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발언자는 포신 안정화 시스템을 담당했던 임재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2003년 사격 정확도 테스트에서 계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동 중 사격 시 오차가 너무 컸죠. 임 연구원은 당시 찍은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움직이는 K9이 사격하는 장면이었는데 포탄이 목표물에서 꽤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해외 기술진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기준으로는 허용 가능한 오차였으니까요. 하지만 김 박사님은 우리 군인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며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임 연구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8개월 동안 밤낮 없이 연구했죠. 결국 기존 안정화 시스템을 뛰어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했어요. 지금 K9의 이동 중 사격 정확도가 세계 최고인 이유가 바로 그때의 결단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담당했던 박지영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신입 연구원이었다고 했어요. 2005년 저희는 화력 통제 소프트웨어에서 심각한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완전히 멈추는 문제였어요. 박 박사는 노트북을 열어 당시의 코드 일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컨설턴트를 부르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김 박사님은 우리 기술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수 박사가 직접 프로그래밍까지 했다니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나 봐요. 3주 동안의 작업 끝에 버그를 완전히 해결했고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까지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K9의 반응 속도가 30% 이상 향상되었어요.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출 협상에서의 난관, 정부 예산 삭감 위기, 핵심 부품 공급 중단 문제, 그리고 그때마다 김동수 박사와 연구진들이 어떻게 불가능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수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2007년이었어요. 김 박사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죠. 저희 모두 그분이 무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그분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박사님은 내가 없어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셨어요. 마치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는 것처럼요.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박사님은 K9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방산 제품이 될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되었죠. 이수연 박사는 스크린에 K9의 세계 수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터키,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수연 박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K9 시험장을 방문해 보실래요? 실제 사격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요? 물론 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연구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포천의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산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봄이 시작되는 시기라 산들이 연두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하자 넓은 평지가 펼쳐졌습니다. 멀리 산을 배경으로 K9 자주포 세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안전한 관측소에서 테스트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K9의 신속 사격 및 위치 이동 능력을 시연하겠습니다. 장내 방송이 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호와 함께 K9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장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지정된 위치에 도착하자마자 포신이 목표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격 준비 완료, 발사. 그 순간 K9에서 불꽃이 튀었고 엄청난 굉음과 함께 땅이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몇 초 후 멀리 있는 목표물이 폭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였어요. 사격 직후 K9은 즉시 다른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0초도 안 되어 완전히 다른 장소로 옮겨갔어요. 이것이 바로 shoot and scoot 능력입니다.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이동해버리는 거죠. 이수연 박사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MRSI 기능 시연이 이어졌어요. K9이 서로 다른 각도로 여러 발을 발사했는데 놀랍게도 모든 포탄이 거의 동시에 목표물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어요. 대지를 울리는 포성,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는 포탄, 30초 만에 위치를 바꾸는 신속함,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이 만들어낸 걸작이었어요. 테스트가 끝난 후 저는 직접 K9 안에 들어가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모든 스위치와 화면이 조작하기 쉽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군인들이 이 좁은 공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김동수 박사님은 항상 사용자 편의성을 강조하셨어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실제 사용자가 불편하면 의미가 없다고 하셨죠.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데이터와 성능 비교를 넘어 저는 더 큰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온 한 사람과 그의 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K9 자주포의 진정한 가치는 단지 그 뛰어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김동수 박사와 그의 팀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성,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바친 헌신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K9이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라 한 국가가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한 상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동수 박사의 정신이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끈기와 열정, 그리고 헌신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요. 다음 날,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화디펜스와 ADD 사이에 있을 한미방산협력 회의였어요. 이 회의에서 저는 제가 발견한 것들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김동수 박사의 유산을 이어가는 일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K9의 성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요.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3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흰 구름이 파란 하늘 위에 솜사탕처럼 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간 것은 단순히 K9 자주포의 기술적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한화디펜스 공장,
ADD 연구소, K9 시험장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화면에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어요. 박진호 씨, 이수연 박사, 김영호 중령, 김태우 씨, 그들 모두가 제게 김동수 박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김동수 박사와 K9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것, 그리고 한미 방산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R&D 연구소로 돌아온 첫날, 상관인 로버트 국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존, 어떤가? 한국에서의 조사가. 로버트 국장은 커피를 마시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K9의 기술적 우수성, 운용 효율성, 수출 전략에 관한 슬라이드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발표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동수 박사의 비전, 연구팀의 헌신, 생산 라인의 장인 정신까지. 놀랍군. 그런데 존, 이건 단순한 무기 시스템 분석이 아니야. 거의 인간 이야기에 가깝게 느껴지는데, 로버트 국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깨달은 것은 K9의 진정한 가치가 기술적 성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기술 독립성에 대한 한 국가의 의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는 엔지니어들의 열정,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리더의 비전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미국 방산 예산의 일부를 한미 공동 K9 개발 프로젝트에 배정할 것. 둘째, R&D 리포트의 한국 방산 산업 생태계 분석장을 신설하여 국제 협력 모델로 제시할 것. 셋째, 한국의 연구팀과 협력하여 차세대 자동화 체계를 공동 개발할 것.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예상대로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었어요. 존, 당신이 제안한 협력 모델이 기존 미국 영국 방산 협력과 어떻게 다른가? 국방부에서 온 참관인이 물었습니다. 기존 협력은 대체로 서로 보완하는 기술 통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협력은 더 근본적인 연구 방법론과 조직 문화의 교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K9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와 혁신적 문제 해결 접근법은 우리 방산 연구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만난 많은 얼굴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로버트 국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발표였어, 존. 솔직히 처음에는 너를 한국에 보내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닐까 걱정했었지. 하지만 이제 그건 아주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고 있었어요. 국장님,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식 제안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한미 방산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될 거예요. 그래, 진행해. 국방부에도 보고할 테니 준비해두게.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밤낮으로 보고서와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자료, 인터뷰 내용, 기술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했어요. 특히 김동수 박사의 리더십과 연구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김동수 박사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김태우 씨가 준 사진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K9 첫 시제품 앞에서 찍은 모습이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수연 박사였어요. 밀러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와 ADD가 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이군요. 저도 여기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구체적인 계획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완성된 보고서를 로버트 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2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분석과 제안이 담겨 있었어요. 표지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김동수 박사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된 K9 자주포는 이제 글로벌 전력망의 핵심 축이다. 로버트 국장은 보고서를 읽고 나서 크게 만족했습니다. 훌륭해, 존. 이 보고서는 국방부 장관, 의회 군사위원회, 주요 방산업체 CEO들에게 전달될 거야.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드디어 김동수 박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한미 방산 협력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한화 디펜스 대표단과 ADD 연구진이 왔고
미국에서는 국방부, 방산업체, 그리고 저희 R&D 연구소 인원들이 참석했어요. 회의장 입구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이수연 박사, 박진호 씨, 그리고 놀랍게도 김태우 씨까지 와 있었어요. 밀러 박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멀리까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우 씨가 저희 손을 꼭 잡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양국은 K9 후속 개량형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어요. 미군 운용 지침에 맞게 통합 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MOU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의 대표들이 문서에 서명하고 있는 동안 저는 이 모든 것이 김동수 박사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명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부탁받았습니다. K9 자주포는 단순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 ADD 김동수 박사님의 헌신, 그리고 공공, 민간, 해외 고객이 함께 만든 명품 군사 체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차세대 고강도 분쟁에 대비해 한미 공동 자주포를 설계하고 전력화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태우 씨의 박수가 가장 컸던 것 같았어요. 행사가 끝난 후 이수연 박사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김동수 박사님이 항상 가지고 다니셨던 회중시계예요. 박사님의 아들인 태우 씨가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은색 회중시계가 보였어요. 뒷면에는 한글로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불가능은 없다. 단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해결책이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김 박사님의 좌우명이었죠. 저는 그 시계를 소중히 손에 쥐고 있었어요. 마치 김동수 박사의 정신이 이 작은 시계를 통해 저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한국 대표단이 떠나기 전, 저는 이수연 박사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밀러 박사님, 3가지 계획이 있어요. 첫째, 미국 방산 예산 배분 시 한미 공동 K9 개발 프로젝트 예산을 적극 추천할 겁니다. 둘째, R&D 리포트의 한국 방산 산업 생태계 분석장을 신설해 국제 협력 모델로 제시하려고 해요. 셋째, 차세대 포탄과 자율화 장전 시스템 연구팀과 협업해 K9 수준의 자동화 체계를 개발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수연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동수 박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차창 밖으로 워싱턴 DC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봄이 시작되어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술과 무기를 경쟁과 갈등의 도구로만 봅니다. 하지만 김동수 박사는 그것을 꿈과 희망,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수단으로 보았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포켓에 든 회중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김동수 박사의 정신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과학자의 성공담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인간 정신의 힘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이수연 박사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이 박사님. 다음에는 제가 한국에 갈 때 K9 개발 현장을 보여주세요. 물론이죠. 밀러 박사님.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때는 김동수 박사님 기념관도 완공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동수 박사님 기념관이요? 네. 한화디펜스와 ADD가 공동으로 건립 중입니다. 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공간이 될 거예요. 밀러 박사님의 연구 자료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의미 있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무기 시스템 분석을 넘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데이터와 수치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인간 이야기를 발견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워싱턴 DC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김동수 박사의 이야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포켓 속의 회중시계가 똑딱똑딱 시간을 알리고 있었어요. 마치 김동수 박사의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